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네, 오늘 9차시 수업이죠. 여러분 혹시 소식 들었나요? 네,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중간고사가 한 3일 정도 미뤄졌습니다. 월화수목 이렇게 치던 거를 네, 목금 월화 이렇게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일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입장에선 좀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진도 계획을 면밀하게 짜놨다가 사실 좀 갈아엎었는데 뭐 그래도 생각해보면 여러분한테 좀 더 심도 깊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살짝 여유를 가지면서 공부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기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수업을 해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앞서서 쌤이 그 앞에 8차시 수업에 좀 약간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것만 수정하고 바로 9차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번에 수업했던 C64번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오류 두 가지 정도 범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오류 수정 활동 아니겠어요? 네, 이거 또 우리 학생이 아주 면밀하게 잘 보고 와서 쌤한테 제보를 잘 해줬습니다. 자, 어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가 잘못됐냐면 풀이를 한번 보면요. 뭐 x 플러스 2분의 1을 곱해주는 요 상황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그래서 요 상황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요까지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값은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그리고 등식으로 넘어가서 여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 얘를 f 프라임 4로 한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x 제곱의 값을 우리가 4로 보내는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원래는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x 제곱이 4로 간다고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로 가는 상황인데 쌤이 요 가려져 가지고 요 조그맣게 봐서 얘가 4로 간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네, 이 x라는 값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었으니까 네, 먼저 틀린 부분이 네, 죄송. 먼저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로 가는 상황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뒤에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얘도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맞죠? 정의에 따라서. 네, 그래서 다음 등호를 보면요. 일단 이 f 프라임 마이너스 2 그대로 들어왔고요. 이거 f 프라임 4는 그대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네, 이게 잘못된 거죠. 네, 원래 앞에 봤던 것대로 이게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것도 맞는지 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의 값을 대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대입을 했는데요. 어, f 프라임 2의 값이 마이너스 3으로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f 프라임 마이너스 2인 줄 알고 이게 잘못 봐가지고 바로 대입을 했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플러스 2의 값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f 프라임 4는 제대로 넣은지 보니까 6으로 제대로 넣은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요 값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값이 잘못된 거죠.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도함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면 사실 fx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빼먹었는지 한번 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y축 대칭이라는 조건을 빼먹었네요. 여러분, fx가 y축 대칭이란 말은 우함수란 소리죠. 그럼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f 프라임 x를 생각을 해보면요. fx를 한번 미분해버린 상황이니까 이건 사실
다항 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바로 기함수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미분을 한번 해주면 바로 기함수가 돼요. 미분해주지 않아도 다항함수 조건이 없어도 괜찮겠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항함수니까 한번 미분을 해주면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네, 기함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다 짝수 차수다가 다 홀수 차수로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 됩니다. 네, 뭐 실제로는 뭐 이런 fx가 f-x를 만족하니까 양변을 미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f, -x 이렇게 되는데 양변 미분하는 관점은 역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좀 알아야지 되는 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도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f'x는 기함수가 된다.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f 프라임 2의 값과 같겠죠. 기함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f 프라임 2의 값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굳이 이거를 알아서야 풀 수 있는 것인가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뭐 꼭 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y축 대칭이니까 y축 한번 그려볼게요. y축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f 프라임 2의 값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여기 x는 2라고 합시다. 그럼 이 함수가 어디 있을 건데 이 순간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게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적당히 뭐 이렇게 좀 편하게 y축 대칭이 되게끔만 일단 대충 그려보는 거예요. 대충 그렸습니다. y는 fx인데 그럼 당연히 y축 대칭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 반대편에 있는 x는 마이너스 2 똑같이 떨어져 있는 이 구간은 접어서 딱 일치를 해야 되니까 이 접선도 접어서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접선이 정확히 반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 기울기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되겠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거 수정해 주세요. 마이너스 8입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9차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도함수 활용해서 접선부터 배우고 평균값 정리, 극대극소, 그리고 그래프의 꼴, 그리고 최대 최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도함수 활용도 되기 이전에 미분계수 문제만 보더라도 그래프의 꼴을 알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특히 접선이나 뭐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네, 그래프 개형을 요구를 합니다. 특히 3차,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존의 문제집을 좀 재구성 수정을 해서 극대극소부터 배우고 그래프 꼴 배운 다음에 접선과 평균값 정리, 최대 최소 순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과서의 구성은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극대극소에 관련된 여러 정리들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명 부분은 조금 비형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양의 말을 구할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와 뭐 추가적으로 좀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에 의해서 이윤주 선생님의 수업 진도랑 선생님의 수업 진도랑 이윤주 선생님 개념 강의 먼저 듣고 이제 선생님 수업 문제풀이 듣고 이런 순서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극대극소 개념을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 어느 정도 이해점을 준 다음에 개념 강의를 조금 해준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 이윤주 선생님과 의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이윤주 선생님 수업이 그 EBS 강의잖아요. 그래서 EBS 강의가 어쩌다 보면 두 개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만약에 아는 부분이 있거나 문제풀이 중에 너무 쉬운 문제풀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배속이나 넘김을 통해서 넘겨주고 풀어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스트리밍은 돌리되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넘겨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면서 조금 수업이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9차시 수업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볼 거는 극대극소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이제 그래프의 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일단 81쪽부터 87쪽까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재구성을 해서 조금 요약하고 필요한 부분 넣고 이렇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먼저 처음 보게 될 개념은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f가 증가라는 개념을 알고 있죠. 네,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함수의 y 값도 증가하는 경우를 함수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증가와 감소도 마찬가지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감소하면 감소,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내용을 1학년 때도 조금 쌤이 말해줬었죠. 그런데 f가 미분 가능할 때에 대해서는 이런 증가와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보면 일단 f가 개구간,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네, 이거는 모든 x, all x의 이 a를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모든 x,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f가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f'A라는 것은 x는 A에서의 함수 f의 접선의 기울기로도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순간 기울기. 그러면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간 내에서 항상 0보다 큰 경우라는 것은 그래프의 모양이 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 그려왔는데, x가 1에서 2 사이일 때를 한번 보면요, 구간 1, 2에서는 어때요? 1, 2에서는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1, 2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서는 또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역으로 생각하면 f'x가 0보다 크다면은 이 1, 2에 속하는 모든 구간에서 0보다 크다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 구간 내에서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다면 어때요? 순간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은 이런 감소의 경우가 되는 거죠. 순간 기울기가 0보다 클 때는 증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0보다 작은 경우면 f는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통해서 보면 모든 x의 3, 4에 속하는 모든 x, 열린 구간 3, 4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과정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만족하는 경우는 순간 기울기가 계속 음수인 경우니까 네, 감소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엄밀하게 말하면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는 지금은 일단 순간 기울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극대, 극소,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극대값입니다. 일단 교과서의 정의를 그대로 써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를 x는 a에서의 극대를 가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fa 값을 극대값이라고 정해주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그런 경우에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어떤 fx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편의상 숫자를 지정해 줄게요. 여기 각각의 값을 한번 지정해 주면 일단 이미지로 따지자면 어떤 터닝 포인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대 극소는요. 어떤 터닝 포인트냐면은 이제 순간적인 기울기가 네,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이미지. 그리고 이 극대는 크다라는 의미잖아요. 크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국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점의 근방 그 근처에 대해서 약간의 근처에 대해서는 가장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양 정리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극대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이제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여기서 이제 1을 예를 한번 볼게요. 1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열린 구간을 체크할 필요 없이 뭐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데, 하나만 존재하는데 어떤 그 구간이냐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그런 것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좁은 구간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국소적인 굉장히 좁은 구간도 괜찮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fx가 항상 f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1이라는 걸 보면 이 1의 좁은 구간 내에서는 1이 제일 크잖아요. f1이. 맞죠? 그러면 아무리 좁게 잡아서 굉장히 좁게 잡으면 이 좁게 잡은 이 열린 구간 내에서는 항상 fa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x 값을 다 집어넣어 봐도. 그 말을 이제 극대값이라고 정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fx의 성질 중에 하나가 x는 a에서 극대를 가진다라는 성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 fx 값은 fa 값은 극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f1의 값은 극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소적인 구간에서 제일 큰 형태 이 3에서의 근방을 한번 볼 건데요. 이 3에서 근방을 보면 이 3을 포함하는 어떤 임의의 구간이 아니에요. 어떤 구간, 아무 구간이나 하나 생각을 해보면 좁은 구간 하나 생각해서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 내에서는 F3이 제일 크죠? 그럼 F3이 극대값, 그리고 fx는 x는 3에서 극대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해가 됐다면 극소는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역시 어떤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전제는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fa 값이 제일 작아야겠죠. 네, 그게 극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값이 f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fa가 항상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fx를 x는 a에서의 극소라고 하고 극소값을 가진다 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여기서 보면요. 보세요. 이 2의 2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하나만 잡습니다. 굉장히 좁은 구간이라서 상관없어요.
그럼 이 좁은 구간 내에 모든 x 값을 다 넣더라도 네, 이 f2보다는 네, 무조건 크죠. f2가 제일 작죠. 이 4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겠네요. 이 구간 내에 모든 x를 다 비교를 해봐도 f4의 값이 fx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f2, f3이 극대 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x는 2, 4에서 극대를 가진다라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극대 극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통틀어서 이제 극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값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그 국소적인 범위에서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극대값, 극소값의 극대, 극소에 관련된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요, 극값을 가질 때 미분 계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여러분 미분을 다룰 때는 항상 열린 구간에서 다룹니다. 네, 요거는 연속을 다룰 때는 연속에 관련된 정리를 다룰 때는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많이 다루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자, 여러분 일단 미분 가능하니까 약간 둥글둥글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뾰족뾰족하면 그때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함수가 있을 겁니다. 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게 y는 fx를 하겠습니다. 그때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x는 a 값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극대값을 가진 경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f'a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겠지만 그냥 이미지로 빠르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순간적인 기울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 극대값은 이 근방에서 가장 큰 값이고, 맞죠? 그러면 이 근방에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증가하다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A라는 시점은 증가하는 시점도 아니고 감소하는 시점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정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함수, 미분 가능 함수 fx에 대해서 일단 그 값을 가지기만 하면 f'a가 0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 f' 값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거는 이제 정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증명을 하는 과정은 좀 형식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딴지 걸 수 없게끔, 네, 평균값 정리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주 선생님 수업에서 아마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리는 극대극소에 대한 판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생각해보면 쉬운 내용들이에요. 미분 가능 함수 fx에 대해서 f'이 0이고 x는 a 좌우에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x는 a에서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x는 a에서 극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f'의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역시 이건 y는 fx입니다. f'은 순간 기울기라고 했죠. 네, 순간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지점을 x는 뭐 a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면 순간 기울기가 방금 했던 이미지인데요.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f'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는 증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네, 앞에서 봤듯이.
마이너스는 감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결국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증가하다가 감소. 그럼 당연히 여기서 극대점이 되겠죠. 네,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당연히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이런 경우는 이거는 감소의 이미지, 이거는 증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면 그 바뀌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이 x는 b라고 하면 x는 b에서 당연히 극소를 가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무조건 크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보면요. 뭐 이런 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여기가 극대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가 극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극대값은 어떤 극소값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값은 극소값보다 더 작죠. 네. 왜냐면 극대 극소는 굉장히 좁은 구간 내에서의 개념이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극대 극소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볼 개념은 도함수의 근의 구성에 따른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도함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미분하기 전에 원래의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2에서 다루는 거는 3차, 4차 함수 기껏해야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의 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의 꼴을 상황에 따라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꼴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런 것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3차 함수입니다. y는 fx라는 애를 3차 함수로 두죠. 당연히 함수니까 실수 계수입니다. 그런데 f'(x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f'x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꼴은 뭐예요? 서로 다른 드실근, 중근, 두허근 뭐 요런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꼴이니까 쌤이 미리 좀 적어왔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실근을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사실 있죠. f'이 양수면 증가한다. 그러면 이 x가 알파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이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다가요. 알파가 됐을 때 변화의 지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알파에서 베타 사이 때는 음수죠. 이때는 f가 감소하는 구간이죠. 그러다가 베타를 지나면서 다시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냐면 증가하다가 알파 지점에서 감소하다가 베타 지점에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fx는 미분 가능한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곡선의 꼴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fx의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 알파가 쭉 내려와서요. 여기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증가를 하다가 알파 지점에서 변화를 맞이해서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고요. 기울기 0이 되는 거 보이죠? 다음으로 감소합니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다가 베타라는 지점에서 변화를 맞이합니다. 네,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베타가 x가 베타보다 더 클 때는 증가하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fx의 개형은 이런 모양이 확실합니다.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요. 그렇지만 y는 fx의 근의 꼴은 추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x축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또는 이 위에 떨어지는지 또는 이 밑에 떨어지는지 또는 이렇게 뭐 접하면서 떨어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단지 fx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x축은 뭐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알 수 있겠습니다. 단지 증가하고 감소하는 형태의 꼴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근의 경우도 한번 보면요. 이제 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면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네, 그래서 이 알파일 때는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플러스 플러스인 상황이니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보면요. 어떤 꼴이 되냐면 네, x는 알파라는 지점에서 순간 기울기가 0이 한번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꼴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두 허근을 가지는 형태를 한번 보면요. 이런 경우는 순간적인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전혀 없죠. 그리고 항상 그래프의 함수값이 다 양수가 되죠. f'의 함수값이. 그렇다면 fx는 계속 증가하는 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 증가하는 형태의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추론을 많이 하는데 어떤 추론이냐면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 보면 어때요? 네,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함수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연속인 증가함수꼴이고 다항함수의 형태가 된다면 또는 연속인 순증가함수꼴이 된다면 뭐가 만족한다고 했어요? 1대1 대응이 만족한다.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우리가 역함수 존재한다는 조건과 필요축 무조건이더라.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3차 함수 fx가 뭐 증가함수다 또는 3차 함수 fx가 역함수를 가진다 또는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주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를 픽을 해야 되겠어요? 이 두 가지 경우를 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이용할 수 있냐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네,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또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최고차의 개수 양수인 경우죠. 여러분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어 그냥 이게 밑으로 뒤집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x축에 대해서 반전이 된다. 당연히 f 프라임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한 꼴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밑에 애들도 뒤집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뒤집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해보면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x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봐도 일단 최고차의 수가 음수면은 최고차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은 극히 떨어져야 되고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네. 3차 함수의 경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이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치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3번 곱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어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짝수번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 그래서 일단 양수인 경우를 생각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네, 좌우를 뒤집던지 아래 위를 뒤집든지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근의 형태를 한번 말해주고 싶은데요. 자, 일반적으로 x축이 있는데 만약에 fx가 알파에서 적당히 짝수의 근을 가져요. 그 다음에 뭐 베타는 몇 개의 근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형태의 꼴이 된다면 이 알파라는 값에서 이 알파를 뚫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튕기든지 또는 아래로 튕기는 형태 이 알파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튕기든지 이런 형태의 함수가 fx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x 값에 알파보다 조금 큰 값, 뭐 알파 플러스 0.1이라고 할까요? 또는 알파보다 약간 작은 값, 알파 마이너스 0.1이라고 할까요? 요런 값을 넣어봤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0.1에 2k 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방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계산, 이 값 자체는 무조건 짝수번 곱해지니까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부호에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애들의 부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보다 약간 작은 값을 넣나 약간 큰 값을 넣나 그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짝수계의 근을 가지는 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홀수계의 근을 가지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얘를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x축만. 자, 여기 한번 보면 fx가 만약에 알파에서 홀수계의 근을 가진다고 치죠. fx가 x 마이너스 알파에 뭐 2k 플러스 1제곱이라 할게요. x 마이너스 베타에 뭐 네모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다 칩시다. 그러면 이 근방 알파 근방에서만 한번 보면요. 이 알파에서 알파보다 약간 큰 값, 약간 작은 값을 방금 전처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파 플러스 0.1을 넣나, 알파 마이너스 0.1을 넣나 상황이 다르죠. 알파 플러스 0.1을 넣으면 0.1에 2k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 값이 양수가 됩니다. 이 전체 값이 양수가 되겠죠. 근데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0.1에 2k 플러스 1제곱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값이 음수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값에 따라서 이 뒤에 값은 적당히 알파를 넣으면 부호가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이죠. 알파 플러스 뭐 0.1이나 알파 마이너스 0.1이나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0.1이지 보기에 0.1이지 알파의 극히 가까운 값 알파 플러스 0을 대변하는 형태잖아요. 맞죠? 그래서 알파보다 큰 값을 넣는 형태나 알파보다 작은 값을 넣는 형태의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파 플러스나 알파 마이너스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뚫고 가거나 또는 이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뚫고 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알파의 극히 조금 근방에서 알파보다 약간 작은 값, 알파보다 약간 큰 값에 대해서는 두 개의 부호가 f 알파의 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해됐나요? f 알파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차 함수의 꼴도 보면요. 이런 형태를 보면 여기서 어떤 근을 갖는지 알 수 있냐면 일단 홀수계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난다면 여기서 홀수계의 근을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삼중근을 가진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몇 개의 근을 가지겠어요? 네, 짝수계의 근, 두 개의 근을 가지게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개의 근을 가져서 총 세 개의 근을 가진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이 지난다면 여기는 한 개의 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굴곡해진 형태에서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면은 여기서 미분을 일단 순간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꼴은 일단 한 개 이상의 근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돼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난다면. 그런데 뭐 이렇게 지난 형태나 이렇게 지난 형태 같은 건 여기서 한 개의 근을 가지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허근을 가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요거는 이해해 두세요. 짝수계의 근을 가지는 경우는 튕겨서 올라간다. 홀수계의 근을 가지는 경우는 뚫고 지나간다. 요런 이미지 적어줄까요? 네, 적어주겠습니다. 자, 짝수의 근은 튕긴다. 홀수계의 근은 뚫고 지난다.
예를 하나만 들어주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gx가 x-1의 제곱, x-2의 세제곱, x-3의 뭐 5제곱이라고 치죠. 네,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함수 같은 경우는 1, 2, 3에서 근을 가진 형태가 되겠고요. x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3에서 이런 경우 5제곱이니까 뚫고 지나가고요. 정확한 그래프는 그릴 수 없지만 대략적인 증감의 꼴은 볼 수 있는데 3에서 떨어지겠고 2에서 또 세제곱이니까 2에서 근을 가져야 돼요. 올라가서 세제곱이니까 뚫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1에서 제곱이니까 튕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튕기는 형태의 모양. 이런 형태의 모양이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3차, 4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3차 함수의 근에 3차 함수의 도함수의 근에 따라서 3차 함수의 꼴을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굉장히 기본. 네,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함수 근의 구성에 따른 그래프 개형 두 번째입니다. 자, 4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4차 함수를 한번 보면요. 일단 fx가 4차 함수이면 f'x는 3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0이 될 때 근의 꼴을 한번 볼 건데 방금 전에 사실 봤습니다. 이 근의 꼴을 통해서 fx를 추론 가능했고 f'x의 근의 꼴이니까 3차 함수의 근의 꼴을 얼추 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3차 함수니까 실근을 기준으로 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근이 뭐 서로 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근이 생길 수 있는데 이중근 또는 삼중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근과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는 케이스,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 케이스, 삼중근을 가지는 케이스, 이렇게 실근만 가지는 케이스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이건 실수 계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근의 꼴은 만약에 허수를 가지면 허수는 켤레로 허수를 가진다, 이런 개념을 했던 거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실근이 되면 나머지 두 개의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케이스로 그래프를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 3차 함수 3차 방정식이 가지려면 3차 함수 꼴이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태 또는 증가 또는 감소의 형태밖에 안 증가의 형태, 뭐 그런 형태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세 실근을 가진 케이스는 이 케이스가 유일하고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할 거고, 알파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고,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증가하고, 베타, 감마 사이에서는 감소하다가 감마보다 커지면 x 값이 증가한다. 그럼 그래프의 형태는 네, 알파에서부터 쭉 감소를 하다가 알파부터는 증가하다 베타까지 증가하죠. 그리고 베타에서 또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고 감소하다가 감마까지, 감마에서 순간 기울기 0이 되고 감마부터는 쭉 증가, 이런 형태 그래프,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나 여기 중에 어느 것이 높낮이를 비교를 하느냐 하면 그거는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이렇게 y 값이 이 극소값이 두 개인데 이 극소값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극소값이 정확히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일단 특수한 경우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과 비율 관계를 좀 다루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4차 함수 케이스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유일하게 최고차 계속은 당연히 우리가 뭐 보는 거예요? 최고차 양수인 경우만 보는 거예요. 최고차 양수라는 조건을 알고 있다면 극대값을 가지는 유일한 케이스가 됩니다. 일단 뒤에 꼴을 한번 보면서 왜 극대값을 가진 유일한 케이스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극대값을 가지긴 하죠. 자, 다음으로 중근과 서로 다른 중근과 서로 다른 실근. 이런 형태를 한번 보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짝수개의 근을 가지게끔 이렇게 튕기는 꼴이 돼야 되겠고, 여기서는 홀수개인데 한 개의 근을 가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케이스거나 얘가 좀 아래로 내려와서 이런 케이스거나 어차피 여기서 중근, 여기서 하나의 서로 다른 실근,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거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얘 케이스에서 보면, 자, 여기서 감소하다가요. 알파, 베타 사이에서 증가하다가 잠깐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고 베타보다 x값이 커지면서 또 증가하는 형태. 그럼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알파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알파에서 순간 기울기 0 찍고요. 그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증가하는데 뭐 순간 기울기는 어느 정점을 한번 순간 기울기 이때 딱 찍었을 때 순간 기울기가 가장 쓸 때 한번 찍고요. 그다음에 순간 기울기가 다시 점점 떨어져서 베타에서 순간 0이 됩니다. 하지만 이 0이 됐다고 불굴의 의지로 뭐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주춤하는 이 지점이 x는 베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런 경우는 극소값 여기만 극소값을 가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 경우는 방금 전처럼 보면 이런 형태의 꼴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꼴은 삼중근을 가지는 꼴입니다. 삼중근을 가지는 꼴은 역시 이 하나의 근 여기서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꼴이 되겠고요. 얘를 통해서 이제 fx를 역시 추론해 보면요. 당연히 또 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알파까지 계속 감소하는 꼴이 되다가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고 알파부터 다시 무한대까지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꼴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떨어지고 있다가 알파에서 순간 기울기 0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차함수처럼 보이지만 4차함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그려질 경우 여기서는 4중근을 가진 형태가 됩니다. 신기하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지나면 두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지나면 네 개의 허근. 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뭐 이것도 적어줄까? 네, 허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는 꼴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3차함수 기본 형태가 이런 꼴이었으니까 여기서 알파 값을 가진 형태. 이런 꼴은 어때요? 알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알파까지 감소하다가 알파부터는 쭉 증가하는 꼴이죠. 그래서 알파라는 그 순간에만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쭉쭉 증가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앞에 그 옆에서 봤던 이 그림이랑 거의 비슷한데 얘는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알파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직관적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차함수 그래프가 꼴이 이렇게 쭉 증가하는 꼴이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어느 지점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이 지점 알파로부터는 계속 증가하는 꼴이니까 사실 이런 그래프랑 큰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주춤하는 구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계속 증가하는 형태 뭐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약간 그래프 모양이 약간만 바뀌는 형태라서 이 한 가지 케이스만 봤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여기에서
극소값은 가지지만 극대값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형태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총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 그리고 이런 형태, 그리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 네 가지 케이스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최고차가 음수인 경우는 어때요? 반전만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전되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얘도 뭐 반전이 되면 여기 그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네, 뭐 뒤집히면 되겠죠. 네,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0이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 네, 그냥 콕콕 뒤집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림이 얘에 좀 맞춰서 보면 어느 지점까지 쭉 감소하다가 쭉 증가하다가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네. 그냥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그래프가 여러 가지 꼴이 나올 수 있는데 음수인 경우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얘는 뭐 다참수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네, 뭐 같은 경우에요. 네, 뭐 이렇게 지나면은 네, 이거는 뒤집혀서 뭐 이렇게 뭐 어떤 변화 시점이 약간 찌그러졌어. 약간 찌그러졌는데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꼴. 자, 어쨌든 간에 총 양수인 경우 생각하고 음수인 경우는 뒤집어 준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4차함수 그래프의 꼴을 최고차항의 수 양수인 경우 얘, 얘, 얘 머리에 박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극대값을 가지는 형태가 이 경우밖에 없겠죠. 음수인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수, 음수인 경우는 극소값을 가진 경우가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반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함수의 근의 구성에 따른 4차 함수의 개형까지만 한번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이 강의 수업 노트는 선생님이 캡처해서 PDF로 만들어서 수업 때 올려주겠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이 재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D82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앞에 사실 뭐 비슷한 것들을 많이 봐서 연습 삼아 몇 개만 풀어볼게요. 3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네, 다음과 같을 때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수 무한대,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빼버려라. 이런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전체 구간에서 증가를 해야 되니까 f'x를 생각했을 때 3차 함수 그래프의 꼴은 뭐 이런 형태 또는 뭐 순간적인 기울기가 0이 되는 꼴이 있는 거고 뭐 아니면 그런 경우가 없는 이런 두 가지 꼴이었죠. 그래서 2차 함수의 형태가 이 f'x의 형태가 어떤 꼴이 돼야 되냐면 이런 꼴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붕 떠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2a가 되고요.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이 f'이 다음 두 가지 꼴이려면 이 두 가지 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당연히 t가 0보다 크다 하면 안 되죠. 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 경우나 네, d가 0이 되는 경우가 이쪽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0이 되는 형태가 있어도 이제 중근을 가진 형태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주면요. 4분의 1 계산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부등식 풀어주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최대값 m은 6이고 이 스몰 m은 0이다.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네, 쉽죠? 선생님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바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필기를 해놨는데요. f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증가함수고 이 증가함수란 말은 fx가 1대1 대응이 된다. 그리고 1대1 대응이란 말은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이다. 네, 그럼 미분 가능한 사람 조건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런 게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연속 함수고 증가 함수이면 뭐 1대1 대응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도 뭐 앞에서 연속할 때 좀 다뤄봤었죠. 네. 어쨌든 간에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감소함수가 되겠고, 감소함수든 증가함수든 간에 어쨌든 간에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D86번입니다. 2005년도 6월 평가 문제네요. 음, 다음은 구간 0, 1에서 두 함수 fx와 gx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남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0, 1에서 또 한 점에서 만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진 거는 그냥 흐름을 읽으면서 이제 넣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걸 증명하라 이러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3점짜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hx라는 함수를 설정을 하는데 fx 빼기 gx로 설정을 하네요. 그러면 hx를 계산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똑한 친구들이면 여러분이 여기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죠? 뭐가 잘못됐냐면 얘가 잘못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죠. 이거 계산을, 네, 타이핑을 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됐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는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까지 가능하게 되겠죠. 연속까지만 적어준 이유는 연속만 있어도 되는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h0과 h1을 곱했을 때 부호를 따져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h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h1은 개수들을 더해주면 되니까, 네, 일단 양수죠. 네, 마이너스 2 더하기 6, 네, 4,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곱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는 이런 형태. 이 1, 2, 3 중에 하나네요.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사이값 정리의 방정식 hx는 0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네, 방금 이 써줬던 이 이유가 뭘 사용하기 위해서였냐면, 연속 조건을 써줬던 게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를 쓰기 위해서요. 네, 당연히 보다시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되거나 두 가지 경우가 되겠고,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 0이 되는 중간값에 대해서 HC가 0이 되는 C가 0과 1 사이에 하나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 H'X의 부호를 판단하네요. 왜 판단할까? 일단 모르겠지만 H'X를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H'X는 3X의 제곱, 네, 나와 있는 거 써주면 되겠죠. 6X 플러스 6이고요.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당연히 절대 부등식의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4분의 D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9 마이너스 3 곱하기 6이 되니까 0보다 작은 값이죠. 네, 그렇다면 이 h 프라임 x는 어때요? 0보다 항상 크거나 큰 형태가 된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붕 떠야지 근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2번을 줄었네요. 그런데 당연히 hx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때요? 증가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바로 1번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아까 궁금하지 않나요? 네, 약간 궁금한데 보면 hx가 0은 0과 1 사이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된다. 따라서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이해했죠? 네, 증가함수의 꼴이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hx는 이런 형태, 네, 이런 형태의 증가함수 꼴, y는 hx가 되는 거고요. x축이 어디 있더라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 형태가 되어 있고, 이 하나의 실근은 우리가 앞에서 보장받았듯이 0과 1 사이의 근이 된다는 것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하나의 근을 가지는데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이 된다는 보장은, 네, 증가함수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구간 0일에서 fx와 gx는 hx가 0이 된다는 거는 결국 얘가 fx 빼기 gx였으니까 fx, gx가 같아진다는 지점이죠. 같아진다는 지점이 요 하나의 0과 1 사이 하나의 근에 대해서만 같아지는 거니까 결국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되겠나요? 네, 86번 넘어갈게요. 네, 다음 D91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극대값을 구하고 극소값을 구해서 두 개를 곱하는 문제네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 정도 예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구상을 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f'x가 0이 되는 애들이 그 x값이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가지는 그런 x값의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눠줄 수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고요. 1, 2 마이너스 되니까 x가 1 또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고 극대극소를 가진 지점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f'x가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 바로 추론하시고요. 여기가 x는 1, 여기는 x는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감표를 사실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의 개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연히 1에서의 극대값, 2에서의 극소값을 가진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f1은 뭐가 되겠어요? 극대값 m이 되겠고요. f2는 극소값. 네, 둘 다 m이네. 이거는 네, 대문자 m, 밑에 거는 소문자 m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f1은 7이 나오고요. fm은 아마 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mn 값은 4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D98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풀면은 또 여러분이 1시간 넘어가면 또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했던 이 4차 함수, 3차 함수 개형 추론하는 거 그리고 극대극소에 관련된 내용은 잘 복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수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도함수 활용 1을 풀어오면 요 풀이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각이 보인다면 평균값 정리를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